자, 지난 시간 현금 수지 분석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항상 떠올릴 게 빼는 거 세 가지입니다. 확인하고 교재 볼게요. 빼는 거 세 가지가 뭐였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요거 입에 탁 붙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처분할 때 바로 지분 복귀액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67페이지죠. 고로 3번입니다. 중간에 빼는 게 3개 나와요. 흐름. 그러면 자 이것도 옮겨서 본다면요. 예상 매도 가격입니다. 매도 경비를 빼요. 그러면 순매도 가격이고요. 다음에 빚값자 미상한 저당 잔금입니다. 그러면 세전 지분 복귀이고요. 마지막으로 세금 내자. 이때는 팔 때니까 어떤 세금이죠? 양도소득세. 이때 자본이득세가 바로 양도소득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후가 나옵니다. 세후 지분 복귀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빼는 거 3개 똑같아요. 뭐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똑같습니다.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흐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요 여지껏 딱 한 번 나왔는데요. 그 한 번 나온 게 빼는 거 3개 있죠. 요거 빈괄호 처리합니다. 싹 지우면서 이 단어가 뭐가 들어갑니까?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만 찾으면 돼요.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문제가 아주 약해요. 제가 한 열흘 전에요. 열흘 전에 저희 처제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갑자기 형부하면서 집 좀 팔아달래요. 제가 이쪽에 좀 실무하면서 좀 많은 걸 활동하다 보니까 집을 팔아달래요. 지방인데요. 아마 서울에 강남이 있다면 대전은 둔산동이고요. 대구는 수성구 들어보셨죠? 예. 대구 수성구 쪽이에요. 그래서 처제가 따로 빌라. 언제요? 3년 전. 3년 전에 빌라 2층이더라. 2층이요. 빌라 2층 같으면 위치가 좋잖아요. 빌라를 2억 주고 샀는데 제가 매매 가격 물어보니까 매도 가격, 희망 가격이 3억 5천입니다. 위치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팔릴 거예요. 얼마 먹었습니까? 1억 5천이죠.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 2억에 사서 3년 딱 보유하고 있다가 3년 뒤에 팔아버리면요. 예. 어쨌건 단순히 본다면 1억 5천 남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1년 동안에 1,000만 원 모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3년 뒤에 억대 이상을 벌었잖아요. 예. 예. 언제 이렇게 벌겠습니까? 예. 속으로 조금 부럽더라고요. 예. 처제가 또 집안이 또 금수족이거든요. 또 집안이 좋아요. 그러면 얘가 뭡니까? 바로 처분할 때 자본이득입니다. 여기다 숫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를 팔자 매도가 얼마? 3억 5천입니다. 매도 경비하게 되면요. 중개 수수료 들어가죠. 등등입니다. 이때 비용을요. 뭐 쉽게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잡을게요. 1,000만 원 떨자. 그러면 3억 4천 남잖아요. 얘가 선 매도 가격입니다. 이게 전부 다 내 돈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 빚 갚자. 마침 융자 물어보니까 자 본인은요. 융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자기 자본입니다.
그러면 세전이 얼마가 되지? 그대로 3억 4천입니다. 그러면 양도세 내야 되겠죠. 물론 계산해야 되겠지만 쉽게 하기 한 2천만 원 잡을게요. 양도세 한 2천만 원 잡죠. 얼마가 돼요? 3억 2천만 원입니다. 살 때 얼마 주고? 2억 주고요. 그러면 그대로 얼마 남았습니까? 1억 2천 남았잖아요. 예. 기가 막히게 투자를 잘했습니다. 3년 동안에 1억 이상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벌었으니까요. 예. 매력이 있잖아요. 예. 따라서 매도 가격에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냈을 때 이 돈이 그대로 최종적인 투자자의 몫이 된대요. 물론 이런 것들은 계산 문제와 거리가 멀어요. 자, 이것 알면요. 얘는 저절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원리가 똑같으니까요. 여기까지가 바로 현금 수지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 분석 기법에서 입문 과정은요. 현금 수지 분석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가 목차 5번이나 부동산 금융. 금융은요. 따로 기본서가 나오면요. 1부터 수업을 들어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거든요. 얘는 일단 정규 과정에서 보도록 하고요. 바로 감정평가론 바로 넘어갈게요. 자, 간평이 94페이지입니다. 간평이 많이 어려워요. 자, 간평 보기 전에 한 번쯤 여러분들이 먼저 합격한 사례를 가끔씩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해서 분명히 동기가 생겨요.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한 합격 사례를 소개하겠는데요. 그러면 조금 오래되었어요. 19회 시험입니다. 정확히. 올해 시험이 29회니까 딱 10년 전이네요. 10년 전. 이때 여자분이고요. 나이는 정확히 31살입니다. 10년 전에 했으니까 지금 이제 40대 넘었네요. 세월 참 빠르죠. 어제 같은데. 성은 이시고요. 이름은 비공개예요. 이분이 서울에서 근무합니다. 근무하다가 저래 교회 관련 쪽에서 업무를 보는데 페이가 세요. 월 한 500 가까이 받았대요. 봉급은 좋은데 일이 너무 많아요. 아침부터 정시 퇴근 못해요. 밤 10시, 밤 11시까지 풀로 일하니까 힘들어 죽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 몇 년 근무하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지더래요. 이대로 죽겠다 싶어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직장 그만두고요. 쉴 겸해서 지방에 언니한테 내려갑니다. 그 지방에 있는 언니가 대구에 신도시가 있어요. 칠곡에 칠곡. 대구의 칠곡입니다. 마침 언니가 공인중개사예요. 합격해서 신도시에서 따로 중개 실무 하는데요. 그 당시 월 수입이 700에서 800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실무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마침 언니 집에 내려가서 쉬고 있는데 언니가 제안합니다. 야, 너 쉬는 김에 이참에 공부만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공인중개사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 권유로 인해서 이제 저한테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공부를 아주 늦게 시작했거든요. 여러분처럼 11월 달이 아니고요. 해가 바뀌고 언제부터 하면요? 6월 달부터요. 말도 안 돼요. 정확히 6월 6일입니다. 현충일. 처음 공부 시작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거든요. 왜요? 고유 시험이 이때. 체크해 보니까 10월 26일 날 시험이 있었더라고요. 불과 너댓 달입니다. 7월부터는 문제풀이 들어가죠. 진도 다 끝나가잖아요. 말도 안 되거든요. 예. 그 당시 칠곡학원에서는요. 수강생들이 한 100명 안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수업 처음 딱 들어오니까 학생들이 혀를 껄껄 찹니다. 왜 이제 들어왔냐 하면서. 예. 다 안타까워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시험 욕심내지 말고 경험 삼아서 하다못해 1차도 어려울 거니까 1차도. 경험 삼아서 시험 쳐봐래요. 그래서 학원 올 때마다
강의를 들어도 하나도 모르겠고, 예. 이 많은 학생들 하나같이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일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공부는요. 진도는 다 끝나가지. 뭡니까? 동강요. 동강 들으면서 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도 몰라도 오전 수업 참석은 하고요. 점심 먹자마자 점심 먹은 다음부터 풀로 동강을 들어요. 동강. 동강을요. 딱 한 달 동안이요. 7월달 초 한 달 동안이요. 예, 엄청나게 듣습니다. 1월, 2월 과정, 3월, 4월 과정입니다. 단 한 달 만에 넉 달치 동강을 풀로 들었습니다. 이거는요, 한마디로 엄청난 집중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딱 한 달 동안 풀로 들으면서 새벽 한두 시까지요. 동강만 계속 10시간 이상 듣습니다. 엄청나게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넉 달치를 딱 들으니까 느낌이 어디래요? 야, 이 시험 보인다면서요. 예. 그리고 다음 달 8월 말입니다. 8월 말. 그 학원에서 전국 모의고사 봅니다. 모의고사. 모의고사 봤는데요. 8월 말 처음 보는 모의고사를 보면서 100명 중에서 1등을 해요. 1등. 단 2달 만에요. 기가 막힌 사례입니다. 예. 제가 강의를 오래 했지만은요. 초짜가 2달 공부해서 전체에서 1등 하더라. 딱 2번 봤거든요. 한 번은 지금 케이스고요. 또 한 번은요. 그 안양 범기역 쪽 평촌에 학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수업하는데 5월 달에 2달 딱 들어서 2달 만에 1등 하더라고요. 20대 초반인데요. 알고 보니까 서울대학교 재학 중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만하면 1등 인정합니다. 서울대 머리니까. 근데 이 아가씨는 그런 경우도 아닌데 2달 만에 1등 확 잡아버리더래요. 당연히 19 시험 때 좋은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합격한 다음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마침 제가 서울 수업이 많으니까 시험 끝나고 다시 서울 올라왔대요. 그래서 시간 된다면 따로 꼭 저녁을 대접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사당역에서 만나서 식사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들은 얘기가 있대요. 예. 넉 달 만에 합격을 한 거예요. 4, 5개월 만에. 그러면서 자 어떻게 공부했느냐. 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1차는요. 민법, 결혼 합쳐가지고 평균 이 짧은 기간에 85점 나왔대요. 아주 잘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본인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고득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 한마디로 집중력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집중력 하나만큼은 누구랑 붙어도 절대 안 진대요. 예. 그래서 제가 늘 지켜봤고요. 이 집중력은요, 최단기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예. 그만큼 집중력이 중요한 거예요. 한 달 동안에 너댓을 전부 다 넣는다. 이거 엄청난 집중력이거든요. 굉장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가씨가 저한테 밥을 사준 게 여기까지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향후 진로를 묻더라고요, 저한테. 예. 밥 한 그릇 사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틀어놔요. 저 이제 앞으로 어떤 길로 갈까요? 3가지를 정해요, 3가지. 첫 번째는 건국대에 있죠. 건대대학원 과정입니다. 진학하고 싶대요. 두 번째는 경매되고 싶대요. 세 번째는요. 창업하고 싶대요. 중개실무. 3가지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를 망설여진대요.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저한테 문자 주고 밥을 사주는 거예요. 딱 듣자마자 바로 답을 내렸습니다. 바로 공부 포기하세요. 때가 지났다. 30 넘었지 않느냐. 지금은 돈부터 벌어라. 그래서 어차피 돈 많이 벌면 나중에 30대 후반이건 40대건 그때 되어서 대학은 박사과정은 그때도 안 넣었다. 이런 과정은요. 스펙이지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반 다지면요. 적당히 딸 수가 있어요. 힘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포기해라. 그리고 2번이나 3번 둘 중에서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내가 방법은 제시해 줄게. 만약 당신이 경매를 배우고 싶다면 내가 김 박사를 소개해 줄게요. 이분이 경매에 개인지도 하거든요.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분한테 경매를 배우든지 아니면 실무를 하겠다면 다시 대구 내려가세요. 언니한테 가서 딱 실무를 덜도 말고 석 달만 배워. 석 달. 석 달 배우면 더 배울 거 없다. 다 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다음날 바로 전화 왔습니다. 선생님, 실무 안 하고 경매할래요. 그러니까 이분 소개해달래요. 그래서 이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이제 경매 개인지도 아주 소수 중립한 실전반인데요. 그래서 이분한테는요, 특별합니다. 강의 안 해요. 2달 과정인데요. 강의 안 하고 한 5명 또는 6명을 일단 모아버리면 첫날부터요. 자, 교대 입구에게 서울중앙법원 있잖아요. 법원 경매 앞에 모두 집합. 바로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바로 모여서 경매장 바로 들어갑니다. 저도 이분 한 반년쯤은 따라다녔거든요. 많이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그러면서 바로 경매장 들어갑니다. 바로 실전입니다. 또 조건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배우게 되면 항상 통장을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통장에 3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2달 배우면서 낙찰 바뀌어주거든요. 백전백승입니다.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없으면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낙찰이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경매장 갑니다. 분위기 막 엄청 소란나잖아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분위기를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고, 그러면 이제 서울중앙법원이었어요. 따로 한 2시간 지나면 경매장이 다 끝나거든요. 끝나면 바로 중앙법원 군내 식당이 있어요. 군내 식당. 식당에서 따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자, 이번 주 추천 물건 A, B, C가 있다. 소개합니다. 그래서 A 물건 1조, B 물건 2조, C 물건 3조 조를 짜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다 데리고 바로 점심 먹고 현장 보러 갑니다. 한 줄 동안에 다 들러보거든요.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차 갖고 오지 말 것. 무조건 교통은 전철입니다. 지하철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이동하고, 그리고 지하철역에서부터 현장까지는요, 무조건 걷는 겁니다. 환상 아니에요. 버스 안 타요. 무조건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배우면요, 죽으라고 걷습니다. 제가 뭐 최고 시급한 게요, 한번 물건 들고 옛날에 그 MB 때입니까? 그 한참 뉴타운 개발이 엄청 붐일 때, 은평 뉴타운이 있죠. 지하철 끝에 갔는데 은평 뉴타운까지가 너무 멀더라고요. 버스 타야 되는데 버스도 안 타고 그 한겨울날 추운데요. 와, 그날 기가 막히게 춥더라고요. 밤에 거의 찬데요. 전철역에서부터 은평 뉴타운까지요. 걸어가는 거예요. 점심 먹고 그 드문이 갔어요. 그때부터 걷는데 2시간 반, 3시간 꼬박 걸었습니다. 추워서 시급했어요. 정말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다니면서 이제 실전 배우면서 결국 이번은요, 이때 어디를 샀느냐? 김포 밑에 지금 많이 떴어요. 마곡지구요.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마곡지구에 제 기억으로 송정역이 있거든요. 송정역이었어요. 거기 가면 전부 다 단독주택, 빌라 아주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김 박사 얘기합니다. 이 지금 앞으로 재개발 재료가 좋다. 사면 무조건 손해 안 본다. 그래서 이번은요, 김 박사 얘기 듣고 빌라 1층 소재입니다. 이때 1억 9천에 나왔거든요. 1억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 9천에 낙찰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내 돈 4천만 원입니다. 은행에 융자 얼마 받았습니까? 1억 5천이죠.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동네 엄청 좋아졌잖아요. 분명히 아파트 지었다면 재개발 조합은 됐을 거예요. 아파트 한 채 받잖아요. 얼마입니까? 7억 8억 넘어갈 거예요. 보세요. 4천 투자해가지고 7, 8억 아파트니까 얼마나 벌었습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낙찰 받자마자 딱 2달 지났더니 그새 재개발이 약간 꿈틀거리니까 2달 만에 피가요. 프리미엄이. 더블로 4천만 원 붙었습니다. 피가 4천입니다. 낙찰 받자마자 4천 투자 이것만 해도 수익률이 100%잖아요. 엄청난 수익입니다. 그래서 제가 2달 뒤에 찾아갔어요. 팔아 했더니만 안 팔겠대. 왜? 안 팔면 나중에 재개발되면 조합이 될 거니까. 아파트 분양받을 거니까. 그때는 적어도 교수님 1억 5천 이거 남습니다. 아니지. 지금은요 5억 6억 남았잖아요. 그거 보고 왜 팝니까? 더 큰 게 보이는데. 멋진 투자잖아요. 그러면서 마침 요 네 그릇 속이에요. 그때 동네 허름했거든요. 여기 부동산에서 부동산. 간판도 희한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고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자격증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름도 기가 막혀요. 동네 부동산. 동네 부동산입니다. 이분이 이제 거의 80이 다 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삭삭하니까 인사드리고 하니까 빌라가 잘 받으면서 또 중개사 갖고 있으니까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네가 인수 못하겠니? 이렇게 대화가 돼가지고 마침 이것도 거의 피 없이 인수받습니다. 실무경력은 제로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들이대자 하면서 배우는 거지. 그래서 마침 오래됐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잖아요. 한 줄 만에 전세 계약서를 씁니다. 바로 실무 들어가요. 그런데 막히는 거라 어떡합니까? 그때는 애교로 친절하게 제가 조금 모자라니까 바로 알아봐 드릴게요. 친절하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이제 또 몇 건 합니다. 2달 만에 실무를 다 배워요. 혼자서. 그래서 제가 2달에 찾아갔더니 낙찰도 받고 이것도 사무실도 검어지고요. 그러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경비 잘 배워서 수익 이만큼 났고 게다가 사무실 인수받았는데 동네 공인중개사 이름 바꿨더라고요. 공인중개사로. 그래서 실무했는데 첫 달에 저요 한 400원 벌었습니다. 400만 원요. 지금 수입은 400, 500원 된대요. 첫 달 들어만요. 나쁜 수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요거 했잖아요. 다음에 실무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올라갑니다. 건대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송년역에서 건대 입구역까지는요 꽤 멀거든요. 엄청 멉니다. 거기까지 갔어요. 평일날 2번 정도 실무 전문가 과정이 있거든요. 전문가 과정. 거기서 또 수업을 또 야간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은 몇 달 만에 최단계는 합격했지. 2달 기미 배우고 수익 엄청 올렸지. 실무 잡았지. 또 전문가장 배우지. 여기서 여러 가지 중에서 최고로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수지분석입니다. 수지분석. 올인하더라고요. 교수님, 저 수지분석 지금 목숨 건다면서. 왜냐? 앞으로 5년 뒤면 분명히 이 지역은 제가 본인이 봐도 뜰 거래요. 재개발로. 뜨게 되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들어서고 이 단독주택 가진 사람이 아파트 안 들어서면 여기다가 5천 건물 올리잖아요. 그럼 올리게 되면 5년 동안 꾸준하게 친절하게 전부 다 내 고객 확보해놓고 인사드리다가 어른들한테 만약 주택을 허물어서 5천 건물 짓게 되면 그냥 중개할 게 아니고 일일이 전부 다 5천 건물 짓게 되면 토지대금 얼마, 건축비 얼마, 수점석 표를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중요하면요 틀림없지. 누가 딴 데 가서 거래하겠습니까? 전부 다 이분한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대를 예상해서
예. 철저하게 수지분석으로 승부를 걸겠대요. 10년 지났죠. 이분은요, 돈 얼마나 벌었을까요? 꽤 많이 벌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예. 그러니까 이걸 다 이루는데 1년이 안 걸렸거든요. 예.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정말로 모든 게 이게 중요하다. 집중력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절대 안 모자랍니다. 예. 조금만 집중하면요. 우리 시험은요. 합격되고도 넘쳐요. 안 될 이유가 없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부터 하시면요. 무조건 붙습니다. 예. 예. 집중만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94페이지니까 감정평가론 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간평입니다. 간평은요, 우리 시험은 무조건 6문제 출발입니다. 그래서 7문제까지도 잘 나옵니다. 사실은요, 학교는 가장 어려운 파트가 투자 분석 기법하고요.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간평은요, 양이 꽤 많습니다. 양도 엄청나요. 한마디로 어려운데, 근데 저는 이거 강조합니다. 왜 강조하느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간평은 어렵긴 하지만 가장 큰 특징은요. 여지껏 전반적으로 문제가 쉽게 나와요. 간평은요. 포기만 않고 체계만 잡아버리면 이 파트는요. 의외로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평은요. 가능한 체계를 잡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평을 지레 포기합니다. 어려워서 포기해요. 포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포기하는 이유는요. 선생한테 책임이 있어요. 수험생 문제가 아니고요. 선생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 과정이 몇 개월 과정? 2달 과정이죠. 자, 첫째부터 8주 동안 2달 수업합니다. 처음에 자, 분산 개념, 특성, 수요 공고 또는 정책이다, 투자다, 금융이다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다 보면요. 딱 7주, 8주, 한 주 남았거든요. 한 주 남겨두고 간평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한 주 갖고 간평 정리한다.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돼요. 보통 간평은요. 제대로 설명드리면요. 3주, 4주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 주 만에 설명하게 되면요. 책도 읽고 못 지나갑니다. 대충 프린트 갖고요.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짚고 넘어갑니다. 짚고 넘어가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다음 달도 똑같아. 하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진도 3번 나갔다 기부서 끝나버리면요. 강의 들은 게 3번 들었지만요. 전혀 알아들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생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이런 공부해도 간평은 늘 구멍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경우는요. 지금 입문과정. 지금부터 간평을 기초를 잡아주려고 이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 6주 전부 다 간평입니다. 예. 다음 주 7주 계산 문제 또 다 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간평 남겨두고 계산 문제 남겨두고 이런 쪽을 체계를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 수업만 꾸준히 따라오게 되면요. 누구보다 간평은 튼튼해집니다. 빠짐없이 다 이해 위주로 설명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의외로 간평은요. 어렵긴 하지만은 체계만 잡게 되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나와요. 쉽게 나니까 의외로 점수가 잘 나옵니다. 얼마나 유리합니까? 간평을 잘 잡아야 됩니다. 간평 목차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평가 기초열입니다. 여기서는요, 뭘 공부하느냐. 첫 번째, 자, 우리가 보통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바로 똑같은 말로 이꼴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구한다,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불러요. 따라서 감정평가 이론 이꼴 부동산 가격 이론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감정평가 의의를 공부하고요. 두 번째,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성입니다. 세 번째, 감정평가의 기능입니다. 네 번째, 감정평가의 종류, 분류가 나와요. 이상 네 가지를 여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얘가 가장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분류는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아요. 이제 두 번째,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가 돼요. 도대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형성, 이루어지느냐? 여기서 흐름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가격 발생률입니다. 두 번째가 가격 형성률입니다. 세 번째가 가격 재원칙입니다. 이 셋 중에서는요, 재원칙이 너무 중요해요. 이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아울러 형성 요인하게 되면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나중에 하나씩 보겠지만은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일반윤이 있고요. 두 번째 지역윤이 있고요. 세 번째 개별윤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특히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다라고 불러요. 개별 분석을 하는 것을 개별 분석이라고 불러요. 개별 요인 분석은 개별 분석입니다. 또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 형성 과정 하게 되면 재원칙하고 지역 계열로서 이것만 집중하시면요, 거의 고도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러면 되게 아파트를 처음 분양해서 한 10년까지가 주로 새 아파트죠. 10년 넘어서 한 15년 지났다, 또는 한 20년 지났다, 구축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자, 대전입니다. 대전에 한 15년, 20년에 구축 아파트겠다. 구형 아파트죠. 그래서 25평이 한 2억 하더라. 2억 잡을게요. 2점 하거든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똑같은 면적과 똑같은 구조의 아파트가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에 15년, 20년 된 25의 아파트가 얼마죠? 10억은 넘어갈 거예요. 이상하죠? 똑같은 아파트인데 대전은 2억 합니다. 강남은 무려 10억 이상 합니다. 얼마 차이 나죠? 8억 차이. 똑같은 아파트가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이죠? 지역 차이입니다. 지역 차이. 부동산은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차이가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되면요, 이 지역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남에 있습니다. 한강이 지나갑니다. 한강. 저는 12월달 한강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요. 왜 좋아할까요? 한강 소설을 읽거든요. 한강. 그 유명하죠?
조정래시, 태백산맥, 아리랑했죠. 그리고 한강소설 10권짜리인데요. 그거 보니까 푹 빠져버렸어요. 그냥. 예, 소설이에요. 예. 1959년도부터 70년대까지요. 현대사죠. 이때부터 이제 4.19, 5.16 군사혁명 요따는 과정에서 온갖 정치, 군사, 모든 관계를 풀어섰는데 주로 이제 베이버 부모 세대잖아요. 이때 힘들었던 찌들었던 가난이라든지 온갖 권력, 배신 등등해서요. 보니까 너무 막 폭 빠져버립니다. 예. 일부러 아껴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2월 달 이제 본 게 겨우 이제 상권제 다 박았거든요. 예. 상권제. 예. 한강. 너무나 좋습니다. 한강요.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무슨 지역? 똑같은 지역입니다. 얼마지? 10억대 하기 10억째. 똑같은 가격 수준입니다. 그런데 백일동이 있어요. 대기동이 있어요. 백삼동이 있어요. 강 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요 차이가 크다 작다? 아주 커요. 아마 1억 이상 될 거예요. 최소한. 얘가 무슨 차이? 개별 차이입니다. 똑같은 지역인데 개별 차이가 엄청 크다 말입니다. 다시 백일동입니다. 고층이잖아요. 그럼 다시 1층하고 로얄층이 있죠. 이 차이가 크다 작다? 이것도 억 이상 벌어집니다. 엄청 큽니다. 무슨 차이? 개별 차이입니다. 예. 똑같은 아파트라도 동에 따라서 청에 따라서 차이가 또 억대가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인데 지역 차이가 얼마? 8억 이상 차이 납니다. 다음에 동간 차이, 정간 차이, 개별 차이 얘도 억대가 차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해야 됩니다. 그럼 답이 안 나와요. 부동산 가격은요. 자, 지역 분석이 중요할까요? 개별 분석이 중요할까요? 지역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지역 분석입니다. 앞으로 뭘 보더라도 이 지역 분석, 소위 말하는 입지잖아요. 예,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자, 이건 암기간이잖아요. 앞으로 실무하게 되면요. 자, 지역 분석이 중요하다. 개별 분석이 중요하다. 지역 분석이 엄청 중요합니다. 지역부터 먼저 평가해야 됩니다. 이런 차이를 통해서 이제 가격을 전부 다 매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모두가 감정평가의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수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약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부분입니다. 어려워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바로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가 전부 다 공식이 주어집니다. 공식. 주어진 공식에다 숫자 다 넣게 되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가격을 정확히 구할 수 있게 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늘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 계산 문제. 참고로 이 계산 문제가요. 올해 29회, 작년 28회 3방식에서 세 문제 나왔거든요. 세 문제가 전부 다 몽땅 계산 문제. 그래서 제가 올해 강의하면서 계속 제가 찜찜했어요. 작년에 계산 문제 세 문제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계산 문제가 유형이 되어서 세 문제 나올 수 있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세 문제가 모두가 계산 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교 방식이 계산 문제 2문제 나왔고요. 원가 방식이 계산 문제 1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입 방식은 안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죠? 30회 시험은 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물건별 평가 방법입니다. 토지, 건물 또는 토지, 건물 결합된 복합 부동산, 공장, 광산, 어장 또는 무형자산 등등 이 수많은 물건들을 각각 어떻게 평가합니까?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나와요. 거기에 두 가지가 있죠.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입니다. 그래서 토지하게 되면요, 주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주택 가격은요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감정평가의 흐름이 됩니다. 흐름. 다시 중요도를 파악하자면 얘가 가장 중요해요. 최고로 1등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험은요 4에서 5 잡으면 돼요. 너댓 문제. 그 중에서도 3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2등, 두 번째 중요한 것은 4번과 4장, 5장입니다. 물론 기초도 포함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나머지에서 주로 이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파트인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진도는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나갈 기초. 여기까지가 오늘입니다. 오늘 기초 다 잡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가 6주거든, 다음 주. 다음 주는요. 가격 형성 원리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별 평가입니다. 그래서 2장과 4장이 있죠. 얘가 다음 주 6주. 다음 주는 얘를 진행합니다. 3방식은 이제 1월달 기본서 나면요. 정규 진도에서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요거 정리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7주 사이는 별도 프린트로 이제 계산 문제 10문제 풀면서 계산 문제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간평 충분히 기초 잡아드리고요. 또 7주차 계산 문제 또 시간 잡게 되면요. 남들이 전부 다 어렵다. 포기하는 과정 여러분들은 감히 입문 과정에서 기초를 잡으니까 얼마나 앞서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간평 기초부터 봅니다. 교재는요 94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1번 감정평가 개념 의의부터 볼까요? 의. 답은 나왔죠.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과는 작업이다. 첫 줄부터 봅니다. 감정평가란 밑줄 아세요? 한 줄만.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밑줄. 하나씩 풀어서 봅니다. 토지 등 하게 되면 얘는 쉬운 말로 부동산.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 다시 분석합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가치 동그라미.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 동그라미, 가액으로 표시한대요. 옮겨서 볼까요? 결국 감정평가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부동산 가격과 하는 것이다. 한 단어로 줄이면 결국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바로 부동산 가격과 하는 작업입니다. 다음에 목차 2번 내려가죠. 감정평가의 필요성입니다. 목차가 3개 나와요. 1번 합리적 시장의 보존적으로 인한 필요성, 2번 가격 형성의 복잡성, 3번 감정평가의 사회성과 공공성인데요. 이걸 다 아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요. 바로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은요. 제목을 밑줄 하세요. 합리적 시장의 보존제로 인한 필요성. 이것만 그대로 이해하시고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자, 1번 과정은요. 별도로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약간 시간이 걸릴 거니까요. 이 과정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